안녕하세요. 이거의블레이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RRSP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TFSA 어떠셨나요? 한번 RRSP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RRSP랑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으로 쉽게 한국말로 풀이하면 노후 은퇴 계획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의 투자 방법, 이용 시 혜택,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RRSP 또한 GIC, 적금이죠. 그리고 뮤추얼 펀드,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RRSP에 투자하기 앞서서 본인의 한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이 한도를 디덕션 리밋이라 부릅니다. 이 디덕션 리밋은 작년 본인 소득의 18%까지를 말씀드리는 거며,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소득이 10,000불이었을 경우 1,800불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투자 한도는 27,230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한도를 쓰지 않고 넘기셨다면 이것 또한 2월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본인의 디덕션 리밋은 CRA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 다들 소득이 다르니까요.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이 RRSP를 이용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금 감면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투자하신 금액만큼 소득에서 면제가 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표는 Personal Income Tax Bracket and Rate라고 해서 본인의 소득을 벌었을 때의 텍스 리밋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2019년도에 제가 5만 불을 벌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오른쪽 표에서 저는 어디에 있죠?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9,000불을 RRSP에 투자했다면 저의 소득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5만 불 빼기 9,000불을 해서 4만 1,000불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텍스 리밋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내야 될 텍스는 5.06%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본인의 소득을 낮추고 세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쉽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HBP, 홈 바이어 플랜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집을 살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그 전에 RRSP에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최대 35,000불까지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13년 내에 갚아야 되지만 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집을 살 경우에 다운페이먼트라고 해서 계약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이 부족한데 이 점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갚으셔야 돼요. 13년 이내에.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배우자 RRSP, 비과세 증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올해 소득이 없거나 적고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 배우자 명의로 RRSP를 개설해서 본인의 한도를 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본인의 나이가 71세가 지나면 더 이상 RRSP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어린 경우 배우자가 71세가 될 때까지 배우자의 RRSP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을 들 수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장점으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것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TFS가 똑같은데요.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RRSP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RRSP 또한 여러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택할 수 있는지를 택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소득이 높을 경우 RRSP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3월쯤에 되면
본인이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세금 정산을 하게 되고 많이 벌었을 경우에 다시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뺐는데 또 가져가. 야이씨. 그러니 본인이 소득이 높다고 생각 드시는 경우에 꼭 RRSP를 사셔서 나라에서 돈을 받으세요. 아깝잖아. 세 번째, 본인이 매년 버는 소득만큼 RRSP 한도도 오릅니다. 이게 왜 장점이야? 라고 드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올해 7만 불, 8만 불을 벌었다면 저의 투자할 수 있는 RRSP 한도는 늘어납니다. 그럼 저는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붙게 되지만 RRSP 안에서 이용된다면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뺄 순 없지만요. 네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투자 시 65세 이후에나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달린 건데요. 왜냐? 홈바이어 플랜처럼 첫 번째 집을 살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돈을 뺐을 경우에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의 소득을 낮췄는데 다시 그 돈을 빨리 뺀다? 나라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막아놓은 겁니다. 65세 이후에나 빼라고. 그러면 돈이 여기에 엄청 많이 쌓여 있어도 본인은 뺄 수 없어요. 빼면 페널티 부르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출금하실 때도 한 번에 다 출금하시면 그 해에 본인의 소득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도 돈을 빼실 때는 조금씩 나눠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정말 소득이 높지 않은 이상 저는 RRSP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5세 이후에 돈을 찾아 쓰고 싶을 때도 내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니 더 생각을 하고 돈을 빼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RRSP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 TFSA와 RRSP 둘 다 노후를 생각하기에 좋은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고 조건에 맞게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디가 더 좋은지 그리고 본인이 상황에 어디가 더 맞는지를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한번 해볼래 주린이 제이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